오늘은 캐나다 가자 유튜브 한국 정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혼란, 그리고 이 남북 관계, 이 불안하게 남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불안함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국제관계의 정세에 대한 경험 부족이 사실 우리 대한제국 말기에 우리 거의 깜깜한 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참 지혜로웠죠. 일제에 지배받다가 해방 후, 또 독립하고 해방 후 이제 독립되면서 정부가 들어서고 남한 정부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북한 정부 들어서는데 이 외세에 의한 분단이라는 거는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남한 정부가 단독으로 어떤 국제 외교 노력으로 해서 일단 공산주의가 아닌 다행히도 남한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또 역사를 검증할 수 없고 역사를 다시 생각해서 이렇게 했었다면 어떻게 하겠냐. 사실 당시에는 통일 단독 정부가 생길 수가 없어요. 미소의 냉전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 국가를 만든다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현실 자체가 국력이 힘이 없고 나라 자체가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때부터 벌써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북방 외교, 김영삼 외교까지 이 쭉 역대 대통령들이 참 잘했어요. 외교 분야는 이제 국제 정치 분야가 참 똑똑했어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지금 내수 경제 부족한 게 삼성 문제, 원전 폐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헷갈리게 걸어가고 있냐면, 이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 핵심의 구성 요소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구성이 문제가 있냐면,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운동권 정부다. 그러니까 핵심 브레인들이 청와대 운동권이 잡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큰 문제예요.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80년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사고가 많이 변화됐어요. 시대가 변하고 또 국가가 변하고 현대 인류가 변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 들어가 있는 운동권 주류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80년도에 임종석이라든지 다 조국이 자기가 사회주의자로,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조국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회주의 꿈꾸고 운동권도 심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격불 쫓는 운동권이 조국이고, 임종석이는 그래 합시다. 걔가 이 양반이 낭만적 통일주의자 아닙니까? 젊은 20대에 통일을 낭만적으로 봤죠. 한민족이 통일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게 20대의 아름다운 낭만의 통일, 임수경이 북한 가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평양 청년축전도 가고. 근데
그게 임수경이나 임종석이나 옛날 뭐 우상호, 이인영 뭐 이런 분들, 그분들이 사고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사고를 지금까지 50대 중반 넘어가고 60을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80년대 사고를 그대로 갖고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대북 정책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낭만적인 통일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냉정한 통일. 지금 북한이 왜 저래 설치고 이래도 이 남한 정부 꼼짝 못하고 하느냐면 이네들이 낭만적인 거예요. 통일이 낭만적일 수 있습니까? 이 뭐 막말로 말하면 한 국가와 한 국가가 통일된다면, 국가로 봅시다. 민족 이전에. 그러면 우리 일본 같은 데는 뭐 그 이쪽 지역하고 저쪽 지역 다이묘라 그러죠? 대명들이 싸우가 이기면 내 땅 차지하고 그 지배하고 이래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 운동권 세대들이 그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운동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운동권이 진보를 외쳤고, 사회개혁을 외쳤고, 민주주의를 외쳤고, 대미 그 제국주의, 종속경제, 일본의 종속경제, 이런 거 외쳤어요. 개혁하자고 했어요. 이네들은 항상 그 대기업 중심을, 박정희의 대기업 중심을 비판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지금 2020년대에 대한민국이 대기업 없으면 살아납니까? 이 대기업 없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냐고. 그래, 이분들이 뭘 모르고 있냐면, 자기가 80년도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80년대 사고로, 그 내수 경제 정책을 세우고, 대북 정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심하게 말하면,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시대 때, 노태우 시대 때, 김영삼 시대 때 북한 꼼짝 못했어요. 잘 보시라고.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대중 정부 이후에 햇볕 정치 그나마 괜찮았어요. 햇볕 정치 하다가 그 다음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자꾸 남북 위원장 만난다고. 위원장 만나는 게 무슨 노벨 평화상 받을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얘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또 무슨 문제냐면, 자, 운동권만 변하지 않았냐. 북한도 안 변했어요. 아니, 김민석이,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남한의 독재 권력 타도하자 하면서, 왜 북한의 독재 권력은 3대 독재 세습 체제를 가고 있는데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보수 꼴통이요. 한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수가 지나치면 한 사고에 머물러서 수고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 외에 사람들 볼까요? 조국이 산호맹 하면서 격불 쪼았죠. 근데 산호맹 최고 두목가 뭐하고 산호맹 최고의 실세가 누굽니까? 엄태웅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서울대 출신이고, 그 사람 산호맹 끝나고 미국 갔어. 변호사 받고 미국의 법대 교수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시대에 맞게, 이제 지나간 시대는 버렸는 거예요. 자, 김지아 봅시다, 김지아. 그 양반, 김영삼 정부 이후,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는 그 반정부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냥 새 생명 운동, 이제 운동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고가. 아니, 거의 80에 바라보는 김지아 선생도
지금 사고가 바뀌어져 있고, 뭐 지금은 활동 안 하시지만, 어? 뭐, 김문수 지금 뭐 우파대가 욕 많이 하지만, 김문수도 그 유명한 뭐 6.3 사업 때 주도하고 운동권이었습니까? 변화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김민석, 이 사람, 김민석은 모르겠어요. 지금 정치 활동 안 하니까. 이분들도 변해야 됩니다. 특히 임종석 변해야 됩니다. 임종석 씨. 통일부 장관 입각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80년대 시각으로 북한 보면 안 됩니다. 80년대 유일체제 김일성까지는 봐줘도 돼요. 근데 김정일 세습, 김정은 세습, 이거 왜 이 사람들은 낭만적 통일주의가 하는 거예요. 80년도에 우리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낭만주의, 같은 민족인데 같이 통일돼서 좀 가난하더라도 가난하게 좀 하향 평준화해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통일국가 하면 더 큰 힘이다. 이거 낭만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 임종석 씨가 변하지 않았는데, 임종석 씨만 안 변했어요? 또 누구도 안 변했습니까? 북한 김씨 3대 족속이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핵 포기하라, 개방하라. 그 개방하면 자기 그 권력 내놓아야 되니까, 민주주의화 되면. 그러니까 북한 대북 제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북 제재가 미국만 하는 겁니까? 유엔 결의안이에요.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더 열악했어요. 김일성 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않았어요. 지금 우리 임종석 씨 그 탈북민들 유튜브 한번 보세요. 처참하기가 그지없어요. 열차 안에서, 열차가 사람이 꽉 차서 화장실도 없는 화장실에서 열차 안에서 대소변을 본답니다. 창문으로 엉덩이를 내려서 대변을 보는 이런 국가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왜 내가 우리 운동권 지금 정부의 실세분들이 낭만적 통일주의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뭐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장개석 정부가, 국민당 정부가 대륙에서 쫓겨나면서 아마 100만 군대를 대만으로 데려갔을 겁니다. 군인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서 일단 쫓겨가면서 다시 통일을 준비하는, 그 대륙을 진출해서 통일되면 그 100만 명의 군인들에게 그 중국 영토를 100만 몇 개를 나눠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그 소유권을 준 거예요. 뭐 통은 안 됐지만. 그런 내가 중국 친구들한테 들었는 일화가 있어요. 대만 친구들한테 들은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북한에 지금 그 간부들이, 중앙당 간부들, 북한의 간부들이 우리나라에 까먹어서 밥 먹는 것보다 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뭐 중간 간부 정도가 우리 죄지 가지고 그 국립호텔에서 밥 먹는 것보다 밥이 못하다는 밥을 먹고 산다는 거야, 가족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참겠어요? 왜 참느냐면, 통일이 되면 한국의 불을 전부 자기 거가 되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남북 통일대가 북한 주도로 통일되면 남한에 있는 모든 불을 갖고 자기 지금까지 70년, 50년 고생했는 지 족속들 주고, 남한 국민들은 2등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일본 국민은 1등 국민, 2등 국민은 조선 반도의 조선인, 3등 국민은 중국 대만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참 내가 지금 좀 의아한 게, 그
원전 폐기하는 게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요. 이 원전을 폐기하면 그 원전으로 내 상식으로는 원전이 없어지면 우리가 빨리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알고 있게 우리 그 기술자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뭐 6개월 만에 핵폭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원자료가 없고 원자력을 폐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핵무기를 빨리 못 만들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기하는 게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게 값싼 전기값이었어요. 공장을 돌리는데 전기값이 전 세계에 가장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경부고속도로도 중요하지만 경부고속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기값이 샀어요. 국제 경쟁에서 그 전기값에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박정희가 7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거야. 그걸 없앤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볼턴인가 이 사람이 고발했는 거 보면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로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나 미국에서는 북한에 있는 핵 사찰하고 북한을 핵 폐기하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우리 정부는 한반도 핵 폐기야.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남한의 핵을 아예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원전을 폐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럼 너 핵 만드는 그 기초 공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놈의 이런 게 있냐, 이게. 충격이죠. 그 우리는 영원히 핵을 원전 폐기하면 우리 영원히 핵을 못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 그 운동권 출신들의 대한민국의 장관하고 뭐 한 사람을 지지목 하겠습니다. 임종석 씨. 그리고 뭐 거기 일본을 어떻게 북한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김씨 족속 3대 세습 체제, 임종석 씨 그 3대 세습 체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남한은 수도 없이 정권이 바뀌고 민주화 해가지고 바뀌었는데 북한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또 그들에게 무엇을 내어줄 것입니까? 자, 우리 핵 포기하고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무기 아무리 막강하다 하지만 북한 재래식 무기로 이 우리나라 국토가 70%가 살입니다. 게릴라전 하면 또 우리도 게릴라전 하겠죠. 향토 예비군들도 얼마나 또 잘합니까? 북한이 와서 우리를 점령해도 문제예요. 우리를 점령해도 우리 국민들 중에 자유를 느낀 사람들은 전부 산속에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할 거고 투쟁할 겁니다. 또 우리가 북한을 점령해도 북한이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미군의 전략 무기가 그 미군이 있으면서 미군의 무기로서는 단 이틀 3일 만에 북한을 다 그 중요 타점, 그게 뭐냐면 북한민에게 피해 주지 않는 부분에 그 북한의 수뇌부만 탈해하고 가장 그 핵심적인 것만 폭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한도 피해 없고 북한도 피해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냐면 남북 내전 상태의 길로 가는 거지 않느냐.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트 가고 밤늦게 술 마시고 또 뭐 코로나 뭐 돈 좀 받아가 쓸 수 있지만
남북 내전 상태 되면요,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나는 거예요. 제2의 베트남이 되는 거예요. 응? 남북한이. 그러면 전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산속에서 감자 캐먹으면서 투쟁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이 먼저 점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일 먼저 북한은 계획이 4천만 남한 인구 1,000만 명 죽인다고 합니다. 1,000만 명. 공무원, 뭐 경찰, 뭐 국가에 뭐 북한에 그 1,000만 명 죽이고 1,000만 명 아마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으로 미국으로 배 타고 도망갈 것이고 2천만 명. 그 2천만 명 하고 북한에 2천만 명 하고 4천만 명가 살자는 거예요 지금. 응?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폐허 속에서 뭐 그래도 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는 누가 다 가져가겠어요? 북한 주민은 1등 국민, 남한 주민은 2등 국민. 모든 공무원 임용권에 남한에 어떤 그 동장부터 통장부터 해가지고 뭐 시장부터 전부 인민위원회에서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향토 예비군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산으로 가죠. 총 들고 게릴라전 하겠죠. 10년 내전 일어나 보세요. 해외여행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우리 낭만적인 통일을 꿈꿔 마셔야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나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를 주도하는 핵심 권력이 운동권들이 많죠. 이분들의 사고가 저는 8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다. 변화해야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엄태영 같은 사람은 사회 노동자 연맹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변화했잖아요. 뭐 이재호도 변화했잖아요. 김지아도 변했고 김문수도 변했고 뭐 그 유명한 그 강철 서신 김용환 주체사상 김일성 만나가 잠수함 타고 북한 가가 그 김용환이 그 사람 대북 인권운동하고 요즘 잘 안 나오대요. 왜 안 나오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보도 뭐가 그랬겠지. 이 사람들 다 변했어요. 근데 변하지 않은 자가 정부의 핵심에 들어가 있어요. 80년대 사고에. 오히려 김영화이나 김지아나 엄태영 같은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부가 새로운 사고로 되고 새로운 어떤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뭐냐, 김대중 정부가 새로운 젊은 피 수요일은 잘못된 겁니다. 젊은 피 수요일이 그 김민석이, 조국이, 임종석이, 우상호, 이인영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젊은 피는 맞는데 이제는 뭐 50대 그 당시인데 사고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운동권 사고. 삼성을 저리 때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막말로 총선 압승했는데 너 돈 안 갖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의심도 들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경험 부족, 내치도 경험 부족이요, 통일 문제도 경험 부족이요, 또 외교 관계도 경험 부족이요. 혼란의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 정부가 한 번 더 똑같은 정권을 재창출한다면 대한민국은 감당할 수 없는 악의 수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에 돈 뭐 몇십만 원 받고 몇백만 원 받는 거, 그 전 국민이 받는 거,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거 나중에 빛으로 남아서 나이 60, 70 먹는 사람들은 돈 못 벌고 그 사람들 연금 줘야 되고, 그러면 지금 20대, 30대들 한 10년 후에는 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익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돈이 된단 말입니다. 뭐 지금요 좋지, 뭐 받으니까. 하여튼 변하지 않는 이념적으로도 변하지 않았고 사고적으로도 변하지 않는 우리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의원님들, 좀 이제는 새로운 대북 관계 어드바이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정신이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금 정신 건강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루머가 있어요. 약간 치매기가 있다는 그런 말이 많아요. 하여튼 걱정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자유주의 의원님들, 이 변하지 않은 사고를 가진 운동권 세력이 주도하는 이 정권 하에서 꼭두가시 되지 마시고 목소리를 내서 애국 애족하고 국가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이번 초선으로 당선된 분들, 이 80년대 사고에 벗어나지 않는 이들 밑에서 거수기 하실 겁니까? 변하지 않는 자는 시대에 따라 지식이 변하고 사고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자는 망합니다. 망할 자들이 이 나라의 권력의 핵심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 청년 여러분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 중에 신념을 갖고 국회에 진출하신 분들, 소신 있는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